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저희 예상대로 차례대로 지금 고용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ADP 민간 고용치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은 성적표를 거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고용보다는 경제가 현재 미국이 튼튼하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대 지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때문에 뭐 이런 발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당장 다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25bp 인하 확률이 70% 넘게 치닫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에 있어서는 그 횟수가 세차례에서 한 두차례 정도로 그리고 50bp에서 25bp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대목이 있죠. 요게 플러스 알파 좀 부가적인 것으로 보면 애플이라든지 또 아마존에 있어서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대체제를 찾고 있다라는 움직임들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 지금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아마존의 AI 칩을 채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현재 검색 엔진에 있어서는 아마존의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텔리전스 러닝 훈련을 할 때에도 이런 아마존의 칩을 채택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애플과 아마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그럼 괜찮았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봤더니 엔비디아도 상당히 견조하게 이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라 그런지 3% 상승으로 아주 견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 때문에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데 또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도 했죠. 자, 이어서 국내 증시 한번 또 훑어볼 텐데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내고 있는 뉴욕 증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우리가 너무도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은 뭐 예상했던 바지만 그래도 지수단에서 봤을 때는 1% 안팎으로 움직였다라는 사실인데요. 다만 그 아래따두로 들어가 보시면 희비는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시죠. 네. 자, 희비가 참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대목,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급등 쪽부터 볼까요? 저희도 약간 예상을 했었지만 정치 테마,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동시에 바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밖에 카카오는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수급 보면서 네이버랑 같이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또 더 좋은 이슈가 돼버린 거죠. 카카오의 입장으로서는 정부랑 계속해서 충돌을 일삼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호재로 인식하고 3대장이 모두 그룹주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적으로 묶여 있었던 동해 유전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 급락을 피해 갈 수가 없었는데요. 약간 이쪽에서 조금 의아하다 싶었던 거는 바로 금융이었습니다. 어제 저희도 금융 같이 살펴봤었는데 사실 금융주는 배당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 또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급락작에서는 오히려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시장은 이런 금융주의 원래 본질적인 본업보다는 정부 정책적으로 결국 밸류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하게 반응을 했던
했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또 견조하게 흐름을 보였었던 한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또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었는데요. 이 수급도 쌍끌이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고점 부담이라고 하기에는 특히나 은행주들의 낙폭이 조금 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으로 밸류업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린 채로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급등락이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 안에서도 회색 지대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급등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3의 영역을 함께 고민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비껴나간 이견은 없었다라는 거죠. 게임과 엔터는 어제도 짚어봤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한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1% 내외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밖에 트럼프 영역은 저희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색채가 조금은 옅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옅어지는 쪽은 급등이 컸었던 어떤 신예 반열에 있는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 쪽인데 이에 반해서 최근 들어서 조금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방산 4사라든지 전력 쪽에서는 하락하긴 했지만 그 낙폭이 약간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끝으로 볼 수 있는 건 3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제 빠질 부분이 더 없다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일까요? 생각보다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해석들도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지금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던 건 사실상 어제 있었던 계엄 사태라는 어떤 일시적인 정치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급등락의 어떤 흐름은 센티는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등, 급락에 있어서 각각의 포인트 체크해 볼 거고요. 여전히 같이 갈 수 있는 제3의 영역인 회색지대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플러스 알파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여전히 트럼프 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친암호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장이 지명이 됐다라는 건데 자, 이제 비트코인 규제 완화 조금 더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보이죠. 이 소식 때문인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억 4천만 원까지 지금 육박한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소식들이 오늘 많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로칩이 보조금 칩스법 지급 대상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수령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그 전문을 좀 봤더니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기업의 입장에서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지 않고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로 알려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또 영향을 받진 않을지 요즘엔 계속해서 bad is bad로 더 안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오늘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서 시황판에서 전해드렸었죠. 애플이 엔비디아 대안으로 아마존의 AI 칩을 채택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의 훈련에서도 아마존의 칩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계획인데 자,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이외의 돌파구를 확실히 찾고 있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악재다라는 분석들이 많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급등락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사각지대, 회색지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점검해보러 가보시죠. 네, 목요일 아침이죠.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랑은 정말 목요일 날 새벽에 이벤트가 없어도 이제 전일에 이벤트가 생기네요. 좋은 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시장 점검하면서 출발해 볼 텐데요. 어제 시장 보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전략을 짜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급등하는 섹터.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정치 테마, 카카오 그룹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급등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는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눈빛을 보아하니 지금 테마는 묻지 말아주세요라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네.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되리라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에 없었던 그 대선 시즌이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선 시즌 오기 전에 항상 국내 증시에 있었던 게 바로 인맥주랑 정치 테마주고 그게 이제 어제 바로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상황상 이거는 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는데 이게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뭐 여당 의원이 아무도 이렇게 동의를 안 하게 되면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전후로 조금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맥주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이 인맥주 가운데 카카오가 이제 인맥주는 아닌데 이게 약간 마치 얽혀서 야당 쪽에 관련주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룹주들. 특히나 가격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카카오 그룹 쪽으로 조사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소되는 측면이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인맥주를 고르신다고 한다면 사실 뭐 이거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카카오를 본다 하시면은 저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카카오는 또 마침 잘 가고 있던 터에 네. 뭐 호재 아닌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이르면 내일 표결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결과까지 어쩌면 이번 주가 그 마지막이 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일까지는 이 급등주들의 흐름이 계속된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네,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거는 저는 투자자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빙이라고 하죠. 어지러운 무빙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 어저께만 하더라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이 20종목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분명히 강세의 흐름들이 달라지게 나올 거고 또 어떤 종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내가 투자자의 성향으로서 만약에 이런 무빙에 대해서 좀 견딜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이기 때문에 진입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택하고 건드린다 했을 때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게 갑작스러운 급등락에 손절을 했다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하루 안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당하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숙련된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러우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급등 나오고 하면. 하지만 이게 또 내가 직접 참여했을 때와 또 한 달은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랑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과 그리고 내가 그게 대응 가능한 투자자 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가 네. 가능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카카오도 이렇게 움직임에 좀 편승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카카오도 사실 정치 테마 관련돼서 저는 엮여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도요. 네, 이게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갑작스럽게 또 정치 쪽의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임 나오는 종목들이 가다가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미국 쪽에서의 어떠한 이슈가 불어오던가 아니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의 동향들이 변화가 생기면서 또 갑작스럽게 뭐 실적 기반한 종목들 위주로의 흐름으로 확 쏠려가거나 이런 수급의 쏠림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갑작스러운 종목 움직임, 흐름들은 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봤을 때 어저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지 자체는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시장 색깔 자체가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카카오라는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쪽으로의 시장에서의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좀 저는 점수가 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물론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나쁘진 않긴 하더라고요. 워낙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흔들림의 현상들이 언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 하에 저는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바닥에 있고 카카오가 이제 시작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너무 큰 비중 들어가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마저도 정치 쪽으로 지금 엮여서 있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카카오와 네이버를 묶어서 봤었던 그 흐름보다는 정치 쪽으로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위험한 거는 또 물린다고 소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탈출 기회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급등 쪽으로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 급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동해 유전, 원전, 사실상 금융까지도 지금 밸류업으로 정책 관련주로 묶이면서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이 낙폭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요.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좀 잠을 구하고 싶고요. 아까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탄핵 소추안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야당과 관련된 인맥주들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 정부로부터 너무 압박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움직였다면 지금 뭐 대왕고래라던가 원전 그리고 벨리옥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가 이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급락이 나올 만한 요소가 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이러한 동해 가스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이제 되살아나는 게 사실 과연 되살아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현 정부가 아니더라도 좀 다음 정부에서도 뭐 해외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뭐 좀 지금 눌림을 조금 뭐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 강하게 밀고 갔던 프로젝트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를 피해갈 수는 없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탄핵소 초안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흐름이 좀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마 이번 주가 될 것이고 그 결과가 다음 주쯤에 나올 건데 다음 주에 어떠한 변동이 나올지는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분간은 조금 하락세가 계속 오늘 내일은 이어질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업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뭔가 앞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측면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점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그러면 이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면요. 지금 보니까 오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혼란에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속보가 어제 단독 기사가 났어요. 물론 단독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사과 담화가 나온다면 또 완전 반전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럼 있을까요? 원전 쪽은?
원전과 이 대왕고래 쪽은 저는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특히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야가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상황이고 예산안 삭감도 보면 그 수준이 엄청납니다.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네, 깜짝 삭감 놀랐어요. 수준이.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의 이런 공방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대왕고래는 앞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많고 말이 많은 쪽이라서 이런 부분들 특히 뭐 화성밸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관련돼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피팅 밸브 기업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어저께 성강밴드라던가 태강 이런 종목들은 잘 버텨줬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 뭐 조선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버텨줬는데 이거에만 편승돼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은 상당히 어저께 피해가 컸고 이런 양상들은 이 이슈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힘에 부치지 않을까 반등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원전 쪽은 지금 글로벌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의 조금은 그 방향성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은 저는 시간이 좀 속도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좀 압박이 오지는 않지 않을까 대왕고래만큼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 이제 외교적인 부분들에 또 좀 제동이 걸릴까라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아예 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두산 에어빌리티 같은 경우에 해외 쪽에 대한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원전 관련주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적은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꺾이진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 좀 길게는 괜찮다라는 건데 당분간 지금 현 시점에서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담화가 나와도 크게 뭐 이렇게 반응이 그렇다고 반전을 일으킬 만한 거는 없다. 네, 라고 특히 정리를. 대왕고래는 원래 뭐 그 대왕고래, 전부터 워낙 예.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막 급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아이고.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낙폭 과대했다는 거 정리를 맞춰보려고 했는데요. 그럼 금융 같은 경우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정책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뭐 배당이라든지 방어적인 성격이 충분히 아직 있잖아요. 재료도 있고 20일 날. 네. 뭐 어떻게 해볼까요? 금융은 사실 오히려 조정 나오면은 저가 매수 매수? 기회로 생각하셔도 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뭐 물론 밸류 프로그램 자체로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증시 부양에 대한 생각은 그쵸, 그건 여야 다 동일할 똑같거든요. 듯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대왕고래라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은 조금 편안하실 것 같고 조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게 금융주들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급락하는 그 테마 섹터 안에서도 충분히 옥석 가리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는 또 선방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궁금증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사각지대 제3의 영역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게임, 엔터, 방산전력, 바이오.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락을 상승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제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 센티가 그렇게 막 무너지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 볼만한 섹터, 종목 좀 추려주신다면요? 저는 어저께 게임주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네. 물론 뭐 그 충격을 다 받아가는 모습들은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물론 가상자산도 지금 그 계엄 이슈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엄청 또 터져줬더라고요. 반등에 빠르게 성공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그러면서 업비트 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지금 컴투스 홀딩스가 굉장히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게임주들을 또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앱 결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약간은 뭐 여러 정치적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래적인 그런 신작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들과 또 가상자산 이제 과세 유예됐을 때도 게임주들이 같이 부각을 받았던 몇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게임주를 보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괜찮게 보고는 있긴 하지만 일단 게임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서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을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트래픽 유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2025년 상반기 중국 니케가 이제 좀 출격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4월 달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제 콘솔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또 PC 버전에 대한 출시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프트업도 좀 관심 있게 게임주 안에서 어저께 시장 대비해서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맞아요.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해서 2.6%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프트업 좀 그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시프트업 봤었는데 수급도 어제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어제와 그제 출연자분들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신작 모멘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LA에서 열리는 또 게임주 재료가 있잖아요. 이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 보면은 중심이 있는 쪽들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게임주 안에서는 시프트업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쪽 보세요? 저도 게임이랑 따라하지 마세요. 게임이랑 AI 소프트웨어랑 저는 이렇게 전선 쪽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선이요? 전선이요, 전선. 아, 전선이요? 네. 뭐 세 개 중에 저도 게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프트업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크래프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크래프톤 뭐냐면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니까 지금 내년 3월에 출시 예정인 인조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심즈3랑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해보셨죠? 네. 인생 시뮬레이션인데 인증을 하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상 세계에서.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크래프톤이 이런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엑스박스 이런 콘솔 게임 시장까지 이걸 같이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게임이 심즈를 뛰어넘는 그런 호평이라던가 네. 이용자 수들을 만약에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게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게임 시장을 약간 흔드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뭐 그래픽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전 내년 3월이긴 하지만 크래프톤은 저는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콘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네. 건데 근데 궁금한 게요, 본부장님. 최근에 인앱 결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수수료가 인하되면 게임사들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데 붐을 지금 입은 것 같거든요. 근데 네. 크래프톤은 그럼 콘솔이면은 인앱 결제랑은 조금 거리가 먼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들도 모바일 갖고 있나요? 이거 배틀그라운드로 모바일 돈 벌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벌고 있는 거고. 이미 캐시카우 확보됐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사기에 지금 이 게임은 사실 뭐 모바일 게임은 아니지만 네.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콘솔 시장 게임, 그러니까 아시아권이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강해요. 중국도 그래요? 그렇고. 근데 네. 콘솔 게임 시장은 유럽이랑 북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취지로 본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어. 그동안 네. NC소프트가 만들어버린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를 네.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래서 사실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네. 도깨비라는 게임이 기대감이 컸었던 이유가 네. 그런 장르가 비슷한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내년 3월을 좀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최근에 크래프톤 조정 나왔을 때가 정말 저는 매수 기회다.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뭐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본부장님은 더 좀비 좀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거보다 크래프톤을 더 선호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지난주에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네. 더 좀비 좀. 네. 네, 참고해서 제 4인뱅 이슈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네. 계속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오늘 그 훈풍을 조금이나마 받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이야기 좀 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도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 같은데,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 안에서도 오히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두울 때 수급 쏠린 급등하는 종목들 나와주기 마련이라서 좀 욕심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시기일수록 너무 그 부분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도 한번 뒤돌아보는 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욕심을 부리는 하루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이재은 대표님이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투자자분들 멘탈 관리를 해주시는데 멘탈 여신 등극으로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 좀 현실적인 네. 힌트 좀 얻어볼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 같고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어제랑 비슷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네, 뭐 사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의 쏠림 현상이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냐? 그리고 어제 또 외국인들 팔았죠. 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냐? 아니면은 또 기관들이 뭐 빠져나가는 수급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한 수급적으로 저 지금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를 뭐 어떻게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겠고 지금 저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나 지금 반등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테마주들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어제와 비슷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환율이 사실 1,390원대까지만 해도 400원 터치하면 어떻게 했는데 벌써 1,400원 1,420원까지 네. 막 껑충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딩 가능하다면 해보시고 아니면 또 중심을 잡고 있는 종목들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장도 중심 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두 말씀,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